그래도 저희 청사에 오셨으니까 제가 먼저 그냥 시작할까요? 예. 다 오셨으면은 우선 반갑습니다. 제가 이 공식 명칭을 정확하게 몰라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현직 총학생회 연합 그리고 전국 총학생회 협의회 맞죠? 네. 이렇게 두 군데를 대표한 대표자 분들께서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서로 다 아는 거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그 심각성을 다 생각하시고 또 문제 제기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과 사회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 정부도 관심 갖게 해주시고 또 그 과정에 참여해 주셔서 사실 공부하느라고도 바쁜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어떻게 보면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사실 저도 좀 황당합니다. 이게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해도 잘 안 가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어서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와 분노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공감이 충분히 됩니다. 이게 참정권의 침해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돼서 사실은 바로 행안부 장관께 이게 수사할 사안인지 어떤지 할 수 있으면 수사도 하고 그리고 이게 혹시 여야 간에 정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해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한다면 뭐 그것도 해야 될 일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관위가 우리 헌법상 이 투표나 선거 관리에 대한 권한을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무슨 감사원을 포함해서 외부에서 통제하거나 감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헌법 체계나 법률 체계에서는 없어서 사실 저도 이번에 보니까 이게 정말 큰 문제다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는데 어쨌든 왜 이렇게 됐는지 규명하고 책임 묻고 또 제도 개선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제가 말씀 많이 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와주셨기 때문에 준비하신 말씀 또 꼭 이렇게 정부에 우선 주실 말씀을 편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얘기를 좀 하고 그러면서 풀어가도록 하시죠. 예. 순서는 알아서 정해하십시오. 네, 그러면 지금 저희 단체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면서 저희가 어떤 말씀들을 좀 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했던 지점들 자연스럽게 논의 테이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번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국 총학생회 협의회는 2020년도 코비드19 시국에 학습권이 침해되었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수업이 학습권이 침해되었다고 해서 총학생회장들이 약 100여 개 총학생회장들이 연대한 연대체입니다. 전국 총학생회 협의회는 당시 이후로 해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2010년도부터 해서 전직 총학생회장들까지 같이 좀 활동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2010년대 이후 총학생회장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전현직 총학생회 연합이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전현직 총학생회 연합 같은 경우는 대학생 담론을 넘어서 청년 담론에 대한 것들, 그래서 청년 문제에 대한 것들의 해소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단체는 자연스럽게 청년 문제, 대학생 문제들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조 협력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현직 총학생연합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청년들의 문제 지점부터 시작해서 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최근에는 12.3 계엄 때 전현직 총학생의 규탄 연대라고 해서 그런 활동들까지도 같이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코로나 때 그리고 12.3 계엄 때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진영 논리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올바로 서는 데 있어서는 목소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참정권이 훼손된 6.3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저희 역시도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직 총학생회장들 그리고 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학생회장들이 모여서 오늘 총리님을 뵙고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역할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우리 헌법상 독립기구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고 운영이 되는 이 주체들의 역할이 필연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총리님께서 정부의 역할들을 하시는 방향에 대한 것들을 경청하고 싶고 또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총리님께 전달해서 국회에 이르기까지 역할들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저희 자연스럽게 우리 사무국장이 각 앞서 전달드린 그 어떤 논의 지점들 그 주제에 따라서 총학생회장들이 현직 전직 총학생회장들이 발언하면서 질문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정부를 대표하기도 하고 또 국회에 다수당이면서 현재 이제 민주당의 소속 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말씀도 같이 하셔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편하게 말씀하시죠. 예. 저는 이제 전현직 총학생연합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태헌이라고 합니다. 금일 이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총학생 회장님들께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발제를 진행해 주실 거고요. 발제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다 들으시고 총리님께서 혹은 유관 기관장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크게 네 가지 주제를 오늘 다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현 사태, 작금의 사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한 영역. 두 번째는 현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 세 번째는 이에 대한 선관위 쇄신과 제도 개선의 영역. 마지막으로 청년 대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동국대학교와 숭실대학교 총학생회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님 먼저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조승호라고 합니다. 그 총리님 120주년 기념식 때 뵙고 또 간만에 뵈어서 네, 반갑습니다. 일단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 관리 절차 전반에 대한 검증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관위에 대한 전수조사나 국정감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그 국정감사는 국회 고유 권한인 만큼 정부가 직접 추진할 사안은 아니지만 행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점검 또는 개선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숭실대학교까지 진행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네. 주제별로 같은 주제여서 한 주제를 하고 나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제66대 총학생회장 박충만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진상규명을 진행하실 때 위헌이나 위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보면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조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시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구 조사 결과를 발표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좀 더 신경 써가지고 투명하게 공개해 주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거기까지 일단락 되신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했는지 한번 좀 확인하면서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수조사, 진상규명, 그다음에 뭐 국정감사 등을 포함해서 등등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의견과 더불어서 좀 어떻게 좀 작용하고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수조사라는 개념은 무엇에 대한 전수조사인가요? 가령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한 곳으로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확인된 그 해당 투표구에서의 투표용지 전체를 하자는 것인가? 그 과정 전체를 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전국에 있었던 투표 문제를 전체를 하자. 그 전수조사 개념은 뭔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관위 체계 전체와 그리고 조직 그리고 이번 6.3 지방선거 전체적인 좀 전면적인 부분 전수조사를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선관위에서 미리 소명을 좀 해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좀 그와 떠나서 체계적인 좀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그에 대해서 나는 전수조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조금 더 정리된 분이 있으시면 혹시 조금 보태주실 수 있어요? 이제 전국의 총학생회장님들께서 규탄 성명문을 발표를 할 때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네.
그 투표용지가 왜 부족하게 됐는지는 뭐 관련해서는 선관위에서 발표가 있었지만 그럼 이 60%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으며 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투표용지를 배송하는 과정이나 이런 매뉴얼은 어떻게 제정이 되어 있었으며 왜 이 작금의 사태에서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표하셨던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않았으며 그래서 왜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까지 왔는지를 전반에 대한 이해를 요청드리는 바라고 인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질문 내지는 요구사항에 있었던 진상규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가령 그것을 국정조사나 이런 것으로 한다면 그런 국회의 국정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동일한 것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름만 다르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같이 토론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제가 이제 우리가 좀 논의를 하고서 저희도 지금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대전제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관한 거, 뭐 투표 관리에 대한 거, 투표용지의 뭐 인쇄 제작에 관한 거, 이것들도 저희들이 쭉 이번에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모조리 다 선관위의 독점적 사항이란 말이죠. 맞죠? 여기 지금 행안부 차관이세요. 그리고 행안부가 정부 내에서는 지원부서인데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 무슨 실무 지원이나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투표지나 투표용지와 관련된 거는 공직선거법상 거의 전적으로 선관위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수십 년간 뭐 행안부가 이거 투표용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배부하고에 관여한 거는 없고요. 행안부는 법률상 선거 지원 업무가 명확하게 된 선거 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표소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아시지만 뭐 체육관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를 구하지 못할 때 지방정부와 협조해서 되고 또 선거 때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선거 투개표 지원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뭐 노조 같은 것을 저희가 설득하거나 해서 지방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법적 사무는 선거인 명부를 저희가 작성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 그 권한 업무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통해서 선거일 며칠 전까지 뭐 한 4천 몇백만 명에 대한 걸 쭉 정리해서 뭐 투개표 그 선거 홍보물이나 공보물이라든지 투개표 하는 분이 어느 선거소에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조금 요약을 해볼게요. 결국 현재 우리가 관심이 있는 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결정과 혹시 거기서 문제 제기는 없었는가? 그리고 문제가 중간에 발생했으면 그게 왜 중간에 시정이 안 됐지? 에 대한, 그리고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바로 지적이 안 됐지 않은 전 과정을 확인하자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째. 두 번째, 그런데 지금 행안부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행 헌법과 법률상으로는 지금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는 그 사안들은 완전히 고유하게 선관위의 독점적 사항이고 그동안에는 다른 법률적 방식이나 또는 감사라든가 외부의 어떤 감시, 감찰 이런 방식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방식은 현재까지는 없었다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문제이고요. 세 번째, 그러면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선 대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아까 문제 제기하신 그 과정을 다 확인해야 한다. 그것이 전국에 이번에 진행된 투표 용지 전체를 다시 한번 다 들어보자라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과정이 다 규명돼야 된다고 100% 동감합니다. 그 방법이 현행 법률상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다 취하겠다. 그리고 정부도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방법을 다 하겠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법률 개정 사항이 보완되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간이 좀 걸려서라도 그걸 최대한 빨리 해서 그것까지도 하겠다.
라는 일단 용의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미 수사, 국회 국정조사, 경우에 따른 특검까지도 다 해도 괜찮다고 본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저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것이 정부의 현재 입장으로 이해하셔도 좋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현재 어떤 제도적 방법이 가능하지 하는 것은 나머지 지금 한 서너 개 우리가 논점이 더 있잖아요. 그걸 한 뒤에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정리를 하자고요. 네. 일단 정부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규명하자는데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과 생각의 출발점과 어떤 문제의식과 강도가 같은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 같아서 그 점에 있어서는 100% 공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첫 번째 요 항목은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해보죠.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책임 소재 규명에 관련해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발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제62대 총학생회장 이찬민입니다. 네, 먼저 흔쾌히 또 이런 간담회 자리를 허가해 주셔서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는 금일 오전 학생사회 의견 수렴을 진행해서 약 550여 명 정도의 학우분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중 이제 자유의견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 주셨듯이 진상규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만 이전 질문에서 어느 정도 답변이 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책임 규명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해석은 이제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이 선거관리 기관을 과연 이제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선관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한 발 물러서기보다는 관계기관 협의와 국회 논의를 통해서 재선거를 포함한 실질적 구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제기가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을 여쭙고 싶습니다. 요거는 또 보태실 분 안 계신가요? 추가로 뭐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만 보태드리면은 지금 서울시립대에서 말씀을 주신 내용은 앞서 말한 전수조사와 다르게 전수조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참정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파악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발견된 참정권을 침해당한 국민들에게 어떻게 구제권을 줄 것인가, 어떻게 구제할 것이고, 이들에게 그렇다면 그 방법 중에서는 지금 재선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부 쪽에 전달을 드리는 거라고 인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다 하나하나가 우리가 정말 처음 경험해보고 어려운 사안이어서 저도 정부 내에 논의를 거친 사항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우선 제가 감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책임자의 책임 문제 내지는 책임 규명의 문제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도의적, 정치적 내지는 총괄적, 관리적 책임의 사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아주 구체적인 실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을 해봐서 어디서 직무에 어떤 위반이 이루어졌거나 유기가 이루어졌거나 해태가 이루어졌거나 또 알문서도 그냥 고의로 덮었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선관위에 일정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진상규명이 진행된다면 지금은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국정조사의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일단 여야 간 합의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된다면 또는 뭐 특검이 된다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 최단 기간 내에 사안을 밝혀내면 저는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측면에 아주 구체적인 실질적 책임자의 문제를 밝혀서 그에 맞는 각각 수준의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근데 그 전에 현재의 법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어제 행안부 장관, 어젠가 그제가 제가 이 상황 생기자마자 바로 행안부 장관께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수사를 착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지금 행안부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분은 아마 수사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고 네, 바로 들어갔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얘기를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안부와 또 경찰청장께서도 제가 그 문제를 국무회의방에 제기하니까 텔방에서 내일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합니까? 네,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수사부터 하는 것인데, 제가 그냥 우리가 다,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안이, 정부에서 또는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우리 현실은, 우리 사회나 우리 정치의 현실은 이것도 똑같은 걸 하더라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혹시 이것이 공정하나 투명하거나 또는 편파적이냐라는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현재 정부의 지휘를 받는 경찰이 했을 경우에 다른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런 공정성 시비를 없애는 차원에서의 국정조사나 특검도 애초부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적 합의가 있는 그런 진상규명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우선 그 밑 작업을 하기 위해서도 경찰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이미 얘기했고 지금 여기 같이 확인했듯이 내일부터는 구체적인 것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사실은 우리가 처음 경험해보는 문제여서 따지고 보면 이것은 가령 이 사안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줬는가에 대해서 나 도저히 이것은 너무나 이 국민 일반 참정권에 대한 위배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것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라는 피해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실제로 그 투표소에 갔는데 기다리다가 딴 분들은 그나마 투표용지 올 때까지 기다리다 투표라도 했지만 나는 딱 그 시간밖에 안 돼서 갔는데 기다리라 그래서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난 투표를 못했다. 구체적으로 나는 정말 이건 참정권을 완전히 침해당했다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어떤 그 침해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 약간 또 다른 법적 판단이 있을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것은 그에 대한 법적 정말 문제 제기가 있고 그런 판단의 과정이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좀 같이 지켜봐야 될 사안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과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그에 대한 피해를 아까 말씀하셨던 구제 내지는 피해에 대한 일정한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지 이건 사실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어서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론을 통해서 토론을 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재선거 문제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각도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투표용지 부족이 실제로 문제가 된 데가 딱 특정해서 거기는 다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주장으로부터 이게 선관위가 관리가 부실하니까 사실 이번 경우는 부정선거라기보다 거의 부실선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부실선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선거를 하자는 주장을 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스펙트럼이 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상으로는 재선거의 문제는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해서 가령 투개표 잘못 등등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표를 해야 된다부터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까지 요구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재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각자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는 결론은 지금 그런 재선거에 대한 요구 절차를 거쳐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거쳐서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일단 1차 하나 확인을 하고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여기서 논의를 통해서 적어도 어떠한 부분은 실제로 재선거까지 돼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좀 토론을 더 해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요. 다 열어놓고 토론하면 된다고 보는데 가장 큰 지금 문제가 된 곳이 가장 그 투표용지 부족이 많은 곳도 서울이었고 근데 그 투표용지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와 상관없이
당선자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 재선거를 하는 게 타당한지 또는 거기서의 당선자 측이 재선거를 받아들일지 그건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더해서 조금 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가야 된다는 혹시 말씀을 주시면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피해자 보상이라고 얘기했던 지점은 이제 참정권에 대한 보장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린 걸 거라서 뒷단에서 한번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선관위 쇄신과 제도 개선에 관하여 경희대학교에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신창훈입니다. 우선은 이 중대한 참정권 침해 사태, 그리고 민주주의가 훼손된 이 사태에서 진상규명과 여러 가지 책임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정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을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행사하시는 권력은 국민의 한 표로부터 나옵니다. 한 표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명심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제도 개혁의 방향성을 정립해야 합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장받고 있는 독립성에 대해서 그 저희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사실이 곧 무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현실에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는 총리님과 관계 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어떤 책임을 지고자 하시는 분들께 유감 표현에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제도 개혁의 타임테이블을 발표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관위의 어떤 방만한 운영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는 바이고요. 사실 국민들의 신뢰가 두터운 나라는 모든 것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나라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민들이 이 선거관리 시스템과 이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불신이 있다는 것을 조금 심각하게 인지를 하셔야 하고 유감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플랜을 국민들께 하루빨리 조금 보고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총리님께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국회도 포함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야를 떠나서 이번 그 선관위에 대한 제도 개선은 국회에서 또 같이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감시 형태의 상설 기구가 되었든 어쨌든 견제 기구 형태의 어떤 목소리를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더 말씀 주실 분 계시면 말씀 주시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예. 가급적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 사이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더구나 견제받지 않고 사실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경우에 하나가 사실은 검찰이고 또 법원에 대한 문제제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법부를 넘어서 이번에 선관위는 그런 각도에서 본질은 같고 이번 투표용지 사태를 통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국민의 눈으로 또 지켜봐지고 견제되고 감시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이제 확인된 사안이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원칙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선관위의 일종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사실 그 구체적인 그 운영
내지는 권한 행사, 선관위의 권한과 업무 행사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정부 기관의 대부분이 받는 감사원 감사도 안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이 헌법 사항일 겁니다. 그렇게 되나요? 감사원 감사 그때 자녀 채용 문제로 예. 하려고 했었는데 직무감찰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된 거죠. 이게 참 지금 골치 아픈 문제여서 그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헌법에 해당되는 부분을 명료하게 해서 개정하는 방안이 있고 또는 감사원 감사를 포함한 예를 들어 선관위에 대한 일정한 외부에서의 직무 감독 권한 이것을 감사원법 같은데 개정을 하고 그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주는 방안. 근데 그건 사실 실제 해서 결론이 나는 과정까지 지켜봐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현행 헌법 내지는 법률 체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라는 말씀이잖아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지금 찾고 있는 지금 아직까지 혹시 행안부에서 뭘 좀 검토한 게 있어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잘 안 나와.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 나온 게 현재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수사 착수 정도인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하나 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이미 혹시 내일 모임이 공개가 됐습니까? 그건 아닌가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참정권 원칙에 기초해서 또 국민들과 우리 학생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철저히 공감하시면서 이 문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이 제도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단 기간 내에 그 또한 제시하고 방법을 찾아서 같이 여러분과도 의논하고 또 사회적 토론에도 붙이겠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는 이 정도 되면 선관위는 사실 선관위 자체 내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아까 전수조사라고들 표현하셨던 전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내어놓고 국민들 또는 외부에 그것을 지켜보거나 이렇게 그 과정을 확인하고 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스스로 내어놓는 저는 그런 검증 방식과 이번 과정에 대한 공개를 스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아마 우리가 오늘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그에 대한 요구로 작동하지 않을까 싶고요. 선관위에게도 이런 시간을 빌어서 빨리 그렇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체 이 문제에 대한 규명과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시작해달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답하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좀 답답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 선관위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규명하고 책임을 정확하게 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떤 헌법적 법률적 이 벽이 일정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확인하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 이거 넘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토론도 하고 논의 과정도 같이 겹치겠다는 말씀을 주신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청년단체 저희 외에도 좀 다양한 청년단체들이 있고 또 시민사회에서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구성원들이 국민들이 계신데
더 열린 방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서 저희를 네. 비롯해서 뭐 위원 형태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참여해서 이 제도 개선하는 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네. 지금 현재 선거 제도가 지금 참정권이 훼손된 이 현 상황에서는 폐쇄적 운영은 적합한 방식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들으면서 사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다음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은 좀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지금 이미 제기되고 있는 우선 선관위 자체에서 앞으로 진행하는 절차가 어찌 되든지 간에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이 정도면 됐다. 또 믿을 수 있다라고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국민의회에서 선출된 국회에서 여와 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면 저는 우선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적정한 방법으로. 동시에 이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의 운영 또는 앞으로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하는 또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진상규명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점들을 확인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토론하고 점검하는 필요하다면은 국민들 중에 일정한 대표들을 자발적 참여회의에서 구성해서 하는 공론화위원회 또는 위원회 같은 것들을 바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총리실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계신 오늘 오신 학생 대표를 포함해서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저희가 그 안을 최대한 빨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때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정조사가 만약 진행되면 그건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 보면 그런 일이 진행될 때 국정조사는 그 또한 정당들, 국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에 국회나 정당 소속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또는 학생 대표들이 참여해서 그 과정을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거의 확인하고 또는 공유하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범국민적 논의의 틀, 정부 차원에서의 그거는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는요 이렇게 하죠.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한번 틀을 만들고 여러분과도 논의하고 그리고 학생들 말고도 있지 않겠어요. 다양하게 이 문제에서 관심 갖는 분들이 정파를 떠나서 그런 분들이 가급적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다양한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틀까지 만드는 그런 방식을 한번 논의해서 저희들이 뭐 바로 내일이라도 한번 가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타 청년과 대학생들이 추가적으로 이 사태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해 준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우선 경기대학교에서 먼저 관련된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 지태훈입니다.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아까 어느 정도 일부 의견을 제시해준 바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논의나 검토, 그리고 토론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총학생회장들은 학생들과 그리고 청년들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기 때문에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현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중요성과 현 실태를 좀 전달자로서 좀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정부가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 현 상황에 대한 통합된 입장을 조속하게 밝혀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 사안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국민들은 초기에 민주주의 수호라는 공통의 목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정부의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어서 현재는 극심한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된 상태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특정한 정당에 서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민주주의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성명서를 작성을 하거나 재선거를 외치면은 야당으로 분류되고 침묵을 하면은 여당 지지층으로 규정을
규정 짓는 등 본질과는 무관한 정치적 평가르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요구는 앞서 말했다시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입장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전수조사, 책임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단 세 가지로 모이게 되는데 그러나 이러한 본질적인 요구조차 정치적인 논쟁과 분쟁 속에서 묻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서 민주주의라는 본질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는 분명한 정부의 메시지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저희는 하나의 의견을 내더라도 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저 사람의 눈치를 보고 굉장히 좀 혼란한 상황 속에서 헤어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그리고 국민들의 순수한 문제 제기가 더 이상 정치적 논리에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조속하게 굳건한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사한 내용으로 에리카에서도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도 준비를 해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까지 말씀 나누고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에리카 학생회장 김한미르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총리님의 특별한 답변을 요하는 그런 질문의 형태는 아닙니다. 네, 아주 짧게 요약을 하자면 아까와도 대동소이한데요. 저희 학생회장들의 목소리를 정파적, 그리고 당파적 왜곡 없이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어떤 메시지로 발화가 되던, 그게 재선거가 되던, 전수조사가 되던, 결국 참정권 보전과 신성한 민주주의를 지키자라는 메시지는 학생회장 모두가 동일합니다. 학생회장뿐만 아니라 학생들 그리고 온 국민이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내용은 민주주의 수호라는 그 메시지 딱 하나로 정부는 국민을 대통합해 주시고 책임 있는 조치를 사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좀 간곡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우선 학생들의 요구를 정파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제기가 너무 당연합니다. 제가 지금 딱 그 자리에, 그 나이에, 이 상황에 이런 문제를 접할 때도 저는 같은 문제의식과 감정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정파적으로 이해하거나 어떤 입장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럴 이유가 없듯이 저희도 그럴 이유가 없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은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참정권의 문제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 학생들과 정부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대통령님도 그렇고 전적으로 동일한 출발선 위에 서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 이것을 혹여 정파적으로 활용하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나서서 그 중심을 잡아주세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세 가지 요구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 책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 그리고 제도 개선을 해서 재발을 막는 것. 이 세 가지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또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오늘 논의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이 세 개를 가는 데 있어서 현재 선관위의 거의 완전한 독립성에 가까운, 무소불위의 독립성 수준에 가까운 그런 독립성이 오히려 국민들에 의한 정당한 감시와 견제로부터는 어긋나 있는 참 그런 어떤 독립성을 보장해 주려 했던 국민의 선의가 실제로 실현되지 못하는 역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선의를 정말 제대로 지켜주려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를 별도로 하고 현재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수사,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감한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국정조사가 있고 포구특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적어도 그 과정에 대한 논의를 모으기 위한 뭔가 범국민적인 논의체 같은 걸 한번 만들어보자. 그 정도를 지금 우리가 대략 공감을 가진 거잖아요. 그건 다 하자고요.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오늘 논의된 것을 제가 대통령님께도 말씀을 소상히 드리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보다도 오히려 대통령께서 더 먼저 문제 제기도 하셨고 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원칙을 같이 하면서 풀어나가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고요. 그 재선거의 문제는 한번 조금 더 생각하고 논의들을 좀 해보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좁혀서 요구를 할 것인지 논의를 할 것인지까지 논의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것이 스펙트럼이 넓으냐 좁으냐를 떠나서 법적으로는 아까처럼 그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한번 논의를 더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가 마무리 안 된 과제 중에 피해 보상의 문제라든가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처음 제기되는 논점들이어서 우선 정부에서 이 문제와 가장 관련성이 있는 행안부에서 오늘 같이 논의 들으셨으니까 집중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고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잘 몰라서 놓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행안부 차관님이 좀 보완을 해 주시겠어요? 할 게 있으면. 그런 건 없는 것 같으세요? 네. 일단은 그 정도까지가 이제 오늘 잠정적으로 저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뭐든지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그걸 하고 나서 또 일상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또 직장인들이 직장 나가야 되고 국민들은 각자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계속 놓고 있는 건 굉장히 사실은 사회적 손실이고 국민적 손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됐든 뭐 수사가 됐든 선관위의 자체 조사가 됐든 다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을 위시한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하나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표님하고 혹시 더 몇 분이 더 보태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원래 마지막으로 국립부경대학교에서 네네. 말씀 주실 게 있어서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저희 마무리. 네, 마무리 그렇게 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부경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성언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총리님께서 만약에 이 사태 때 대학생으로 돌아가시게 된다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대학생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전에 조금 일부의 답변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듣다가 이제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학생회장 했었는데 네. 제가 더 열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참정권 보장받지 못한 것과 별개로 이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사를 할 때 더 명확하고 전문가를 붙여서 파악을 잘 할 수 있게끔 조금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좋고요. 그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이것이 이제 국정조사를 거치게 되든 뭐 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든지 간에 저는 사실 굉장히 소중한 저는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에 굉장히 죄송했는데 우리 총학생회 그러니까 전국 총학생회 협의회 또 전현직 총학생회 연합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총학생회 전이든 현이든 이 정치적 문제 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논의를 같이 하거나 결집하는 것이 과거보다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건 한 20년 전, 30년 전보다는 덜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우리 사회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정파적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모여서 논의를 하고 목소리 낸 게 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끝나는 과정까지 그 소중한 그것을 놓지 마시고요. 제도 개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과정에 대해서도 또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일정하게 뭐 정부든 또는 국회든 연결하시면서 계속 감시자로 남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일단 들었습니다. 예. 마무리 말씀 주시죠. 사실 총리님은 어떤 면에서는 저희한테 총학생의 또 선배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는 선배님께 드리는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제2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현재 있는 선거제도가 잘 정립이 되어서 그리고 또 참정권 훼손된 피해자들에게 이 참정권에 대한 것들이 잘 보상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이 투표가 결실을 맺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측면에서의 목소리가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이해를 또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과정은 여와 야 상관없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지금 저희에게 여러 어떻게 보면은 여야에 관계되어 있는 유튜버부터 국회의원들이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 저희의 목소리는 분명히 중립지대로서의 올바른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총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지점은 저희가 이렇게 총리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후에 어떤 액션 플랜들 역시도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야의 어떤 목소리를 국회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서 내주실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야에 있는 대표 국회의원들과 저희와의 토론회를 주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중립지대로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그 말씀 들어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총리실에 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청년 관련 사안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장관회의라는 것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하여간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청년 관련 사안들을 다루는 장관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거는 굳이 정파를 따질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여당인 민주당의 청년위원장 국회의원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의 청년위원장 국회의원 다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참여를 하셨어요. 그게 전례가 없는 처음 일이에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당사자들도 좋아하셨어요. 저는 앞으로 그런 걸 할 때 할 수 있으면은 실제 당사자인 청년 대학생들이 함께 그런데 같이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조금 전에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것을 주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선 당장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청년위원장인 국회의원 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그분들께 바로 오늘 여러분의 요청을 제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장소가 필요하면 저희가 이 장소를 빌려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국회에서 그렇게 가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뜻을 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시 중언부언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들을 좀 많이 듣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답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뵙기를 잘했고 또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느낀 게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제2의 민주화 운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굉장히 무겁게 와닿네요. 이제 적어도 민주화 이런 것이 쟁점이 되지는 않는 사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 정도의 기본을 저희가 탄탄하게 하고 여러분이 공부도 하고 또 미래도 일궈오고 준비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여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부족한 부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채워서 조속하게 그 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말씀하신 것도 다 하셔가지고 혹시 학생회장분들 중에서 바로 못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런 거 보려고 총무님과 부처 전문 차관님들 했을 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명 정도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네.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문병준 인사 올립니다. 네. 큰 틀에서 같은 출발 지점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저는 총리님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행안부 차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첫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대표님께서 발언하실 때, 제2의 민주화 운동을 언급해 주셨지만은, 네.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의 안전이라 생각합니다. 저 현재 지금 잠실에 많은 국민들이 결집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유동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반영구적으로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총리님께서도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행정 절차를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행정적인 그리고 이 평화적인 시위나 집회에 있어 일반 국민들의 시위나 집회에 있어 경찰분들과 시민분들의 충돌이 없게끔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앞서 잠실 투표소 관련해서 그런 어느 정도의 크진 않지만 물리적 충돌이 있었기에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아주 공교롭게 첫날 저녁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막 모이기 시작할 때 거기 앞에 산책을 가까운 분 중에 그 앞에 산책을 나갔던 분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줘서 제일 처음부터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영상을 저희 국무위원들한테 공유를 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주의 있게 함께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이미 경찰에 이게 어떤 의미에서의 무슨 통제하는 차원에서의 지켜보거나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무슨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또는 방해받지 않고 정당한 주장을 제기하거나 또는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어떤 걸림돌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은 그건 아마 그런 본인은 아닌 것이었을 것이고 또 실제보다 조금 과장된 것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요만큼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좀 같이 이렇게 챙겨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정말 시민적인 어떤 목소리가 잘 수렴되고 또 전달되고 정리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이 직업 본능이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보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저는 사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까 제가 예를 든 무슨 청년 장관 회의라든가 여야들 같이 모인 거 할 때 같이 가끔 한번 좀 이렇게 초대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의 이야기 또는 대학을 막 졸업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그거 지금 정부에서 이걸 무슨 청년 정책으로 내놨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직접 해주면 우리 너무 좋겠어요. 사실은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지만 시간도 좀 내주고 또 주변의 이야기도 수렴해서 그런 걸 해줄 수 있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런 장과 기회를 저희가 최대한도로 만들고 또 연락을 서로 이렇게 해가면서 할 테니까 그런 기회를 좀 같이 만드시면 어떻겠어요? 딱 한 개만 이루어지는데 저희 총학생회 조직이 이제 과거에 선배님들께서 운영했던 어떤 좀 더 정당 같은 조직이었다면 저희는 행정 조직과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나름의 예산들을 가지고서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일자리 등등의 키워드들을 가지고서 교내에서의
조각할 수 있지만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나름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정부 지자체의 정책을 제안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것들 저희는 정책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좀 더 검증된 효능감 있는 정책들 제안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저희는 좋습니다. 그거 너무 좋고요. 대통령님하고 제가 우리 새 정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정부를 맡게 된다면 어떤 정부, 어떤 나라가 되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꾼 중에 하나가 과거보다 훨씬 정부가 각종 사회 계층과 직접 결합해서 각종 정책들을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일종의 협약과 토론의 국정 운영 방식을 생각했고 그중에 제일 같이 하고 싶었던 부분이 청년 대학생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찌 보면은 전화위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잘 디자인하면 같이 해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같이 고민하시자고요. 네. 근데 단 지금 사건이 먼저 해결해야 당연하죠. 됩니다. 네. 당연히 이번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우리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저희도 노력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